네, 안녕하세요. 소개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대학교에서 이제 식물병리학 전공으로 해가지고 이제 박사 졸업하고 지금은 회사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그 감귤 박람회에 계실 때 저도 거기서 항상 학회 참가하면서 저는 거기서 학술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생리에 관련해서 좀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해가지고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은 이제 청근성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가 보통 3cm 전후로 이제 장뿌리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감염이든 농협 가셔가지고 밝은제 같은 것도 구입하고 아니, 다양하게 이렇게 위생물도 센터에서 받아서 쓰시고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딱 하면 좋은 시기가 저희가 보통 이제 감귤이 5월 봄순 나고 그리고 또 지금쯤 이제 또 지나면 여름순 갈 때 이때 지나고 나서부터가 장뿌리가 이제 보통 2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제 감귤은 이제 발생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밝은제 같은 거나 이런 걸 처리하실 때 언제가 좋냐고 하면은 저희 봄순이 나오고 나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그때부터 장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봄순 나오고 나서 이런 밝은제나 이런 거를 관주를 하셔가지고 처리하면은 이제 장뿌리 나오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재를 받고 나면은 보통 이렇게 물 줄 때 같이 섞어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이제 그건 좋습니다. 하고 나서 중요한 게 결국은 저희가 발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뿌리에 더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을 준다거나 관주를 하고 나서 이 물질이나 이런 미생물들도 결국은 뿌리가 받아들이고 이게 저항성 유도 저항성 유도하거나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보통 많은 농가분들이 어떻게 하시냐 이걸 물 줄 때 주면서 주고 나서 또 물을 계속 줘버리니까 보통 이런 화산해토나 이런 토양 같은 경우는 이게 지하로 용탈이 좀 잘 돼서 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래로 다 용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주고 난 후에는 하루나 이틀이든 이제 보통 이제 병리 쪽에서는 한 3일까지는 보통 저항성을 유도하는 데까지 기다 시간을 보통 실험을 하는데 최소한 보통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이제 물을 멈춰서 세균이라든지 그 번식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 하고 나서 물을 주시면은 이제 효과나 이런 게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다니는 게 어떤 걸 하고 다니냐면요. 그 하우스 같은 데 다니면서 이렇게 염료 집적이라고 해서 측정을 하고 다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감귤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토양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기술센터에나 이렇게 많이 보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제일 위에 있는 게 pH라고 적힌 게 있고 토양 산도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항목이 전기전도도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전기전도도가 말 그대로 이제 토양에 전하가 얼마 떠가지고 작물이 얼마큼 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나 토양에 있는 그런 전기전도 값인데 그 값이 보통 기술센터에서는 정상 수치를 0에서 2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요즘 하우스 다니면서 다 찍어봤는데 한 70% 농가분들이 정상 거의 밖에 많이 머물러 계세요. 그 말은 하우스 같은 경우 뭐 템이나 아니면은 화학비료 같은 거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신다는 지금 그런 통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염류하면 염분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소금이라고 다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염화나트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염화나트륨 소금도 염료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뭐 나트륨이 들어있는 거와 염소가 들어있는 어떤 걸 사용했을 때 그거를 그 해 작물이 다 이용하면 괜찮은데 다 이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은 그 이온과 그 이온이 다시 결합해가지고 말 그대로 뭐 저희가 요소비료를 줬을 때 다시 결합해서 요소비료로 남아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요소비료가 물에 녹으면 이제 이온화된 것들이 결국은 뿌리가 그걸 흡수해가지고 양분을 이용하는데 그게 이용을 못하면 다른 이온들끼리 서로 결합을 해요. 예로 들어가지고 저기 염화나트륨, 황산칼슘, 뭐 질산칼륨, 질산칼슘 이런 것들 있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염류값이 되고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용매에 녹여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전기전도도가 얼마인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염류가 측정되면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냐면요. 보통 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저 이량요소 결핍된 증상처럼 이제 나타나는데 분명히 밭에서 모든 분들이 비료 같은 것도 충분히 주시고 염분도 충분히 줬는데 이상하게 위쪽으로 이제 낙엽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심하면은 보통 신초들이 결핍 증상 나타나고 또 신초가 자라지 못하고 자는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경화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이게 왜냐? 비료나 뭐 미량요소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복비라든지 이런 걸 줬는데 못 먹고 못 자라는 거죠. 그 문제가 보통 지금까지는 이제 기술센터나 아니면은 어디 농협이나 가면 판매자들이 물어보면 지금까지는 염류 문제는 걸 인식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이런 걸 사진 찍고 기술센터에 문의하면은 염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토양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한두 분 정도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데
최근에서야 이게 커져가지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심하게 되면은 보통 감귤 같은 경우는 아까 0에서 2가 기술센터에서는 정상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까지도 문제 없습니다. 3까지도 이제 온도 잘 잡고 이제 그게 4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왜냐면 가마 같은 거 좀 안 크고 뭐 이제 입 같은 것도 생각보다 이게 좀 뭔가 좀 기운이 수세나 좀 딸리는 게 보이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6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히 증상이 나타나고요. 근데 이게 만약 7이나 8 이렇게 넘어가는 제가 대학교 농가분들 중에는 10 넘어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 이제 묘 키우는 묘수장 거기서도 염류가 측정을 했는데 센터에 바뀌니까 10이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저 오른쪽 보시면은 저게 이제 묘수장에서 묘를 키워가지고 농가분들한테 묘를 나눠주는 곳인데 거기 담당자는 처음에 나무가 자꾸 짚고 안 크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했냐? 개분을 바다가다가 더 넣으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염류 수치가 안 그래도 7 해가지고 거의 간당간당해가지고 조금씩 고산했던 게 저걸 주고 나서는 이제 싹 죽어가는 게 보였어요. 또 그 밭에 가면은 옆에 이제 막 물 주고 나면 옆에 하얗게 뜨더라고 게 보여요. 그게 뭐냐? 보통 그 서해안의 간척지 같은 밭에 가면 그게 보이거든요. 이제 물 주고 나서 이제 홍수나 이런 거 입고 나면은 밑에 있는 게 상투로 해가지고 소금기가 싹 올라오거든요. 그게 하우스에서 관찰된다는 게 참 그 엄청난 많은 양의 그 탭이나 이런 거름들이 많이 쌓여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래서 심하면 저렇게 되고 지금은 성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이 수치가 높아갈수록 결국은 이 작물 수세나 이게 연관이 직접 있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저희가 비료나 거름을 비싼 돈 주고 이렇게 줬는데 그만큼 값은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즉 결국은 저희가 지재부를 관리를 해서 작물이 잘 먹게끔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농가분들도 이제 뭐 좀 토양적으로도 관리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게 의뢰를 받았던 게 농가분에서 어떤 아까 증상이 말 그대로 뭐 과일이 달리고 나서도 갑자기 낙엽이 지고 뭐 과일 값도 다 떨어지고 잎도 다 떨어지니까 농가가 올라가지고 이제 이게 시장은 이제 조천 감염 쪽에서 이제 연결이 됐어요. 조천 감염은 성산이랑 표선이랑 이제 지역을 돌면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청산에서도 그 이제 증상이 있고 표선에서도 있었고 조천에 들어왔을 때도 그 증상이 있어서 농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시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밭은 이제 처음에 측정했던 값이 7 정도 나왔었고요. 그때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소개를 늦게 받았어요.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이제 8월에 받아가지고 9월이나 10월달에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두 차례 이제 그 염료를 제거를 해가지고 한 제품을 들러갔는데 한 번 처리하고 나니까 이제 값이 살짝까지 떨어지고 이제 두 번째 처리하니까 이제 2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를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담당자한테 가니까 지금 10년 동안 이제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서 좋다는 제품 다 써보고 그리고 이제 보조사업까지 나왔었다 하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것까지 했는데도 이 시값이 낮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계속 골칫덩어리를 했다 해서 하고 나니까 확실히 딱 떨어진 걸 보고 거기서 담당자가 이제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를 진짜 근래 봤던 과학적 데이터 중에 제일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연도 이제 1월에 다시 가서 측정을 해보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 정상 수치로 이제 1점대까지 떨어진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밭이 거의 한 장인어른이 이제 밭 관리를 하면서 5년, 10년 퇴비가 한 2, 3cm를 계속 쌓았던 그런 토양이에요. 네, 그런 토양이다 보니까 이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기 검사 같은 건 아마 꼭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요. 보통 이제 새순이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해가지고 한 10월 초까지 이렇게 새순 이제 이거는 하우스인데 이제 뭐 가온한 것도 아니고 10월 초까지 뭐 새순이 이렇게 나는데 저 사진은 이제 1월에 이제 저희가 하도 결과가 잘 나가지고 회사에서 유튜브를 촬영하겠다 해서 왔는데 1월에 촬영하러 왔는데도 새순이 계속 위로 자라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뒤늦게서야 비료나 이런 거름기를 못 먹다가 갑자기 흡수를 확 해버리니까 생육이 확 수세가 회복돼 버려가지고 이제 작물이 이제 조금 회복을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도 지금까지 작물 수세가 올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갑자기 다 살아나서 조천 지역에서는 지금 조금 되게 좀 갑자기 회복된 농가로 지금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작년에 했던 데이터고 이제 오른쪽 중간부터는 지금 올해 저기 서귀포 지역, 토평 쪽 지역에서 이제 서귀포 이제 감귤 농협 쪽에서 여기는 하우스 유락 구초생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측정했을 값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5.4면은 이제 중상 수치 정도 이제 제가 여기가 직접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기는
유라가 자체가 나무가 이제 되게 작습니다. 크기가 작다 보니까 비료나 이런 흡수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료를 쳐도 제거를 해도 흡수하는 속도가 되게 천천히 먹다 보니까 수치가 그렇게 급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저게 딱 5월 초에 방문했을 때가 이제 다마가 막 맺혀가지고 한 이 정도 사이즈였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새순이나 이런 게 자라지가 않은데 올해는 특이하게 작년과 다르게 다른 거 한 것도 없고 딱 염류만 딱 분해해가지고 비료나 좀 이렇게 했는데 새순이 좀 갑자기 다마 큰 거하고 이렇게 같이 자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올해 서귀포에서 지금 되게 잘 된 이제 전시포 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최근에 염료 하우스를 한 200개 좀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3, 4개월 동안 계속 부지런히 돌아다녔는데 한 70분 정도가 중간 수치 이상, 4 이상. 그리고 45분, 이제 45분이 6 이상. 저분에서는 엄청 심한 분도 계시고, 이제 6, 경계선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은 염료라는 게 문제가 지금 농가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셔서 이제 좀 이제 다가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제 농가분들 여기 계시면 다 이제 공부가 또 바쁘고 해서 언제 토양도 가져가서 또 이제 기술센터 언제 맡기고. 왜냐면 맡기면 또 한 달 이상 걸리니까 수치가 나올 때까지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다니는 게 직접 그 기기 가지고 이렇게 다 찍고 밭에 가서도 이 얇은 나무들은 비료 흡수에 좋지 않아가 염료가 많이 쌓이고 큰 나무들도 괜찮은 나무들도 좀 많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퇴비 같은 거나 이런 거 뿌리라고 맡기면은 보통 억제 맡기면 다 똑같이 주잖아요. 밭에다가. 그러면은 작은 나무들에서는 또 염료가 많이 쌓여있고 큰 나무들도 이제 뿌리에 따라 가지고 염료가 쌓인 정도가 좀 달라요. 이 나중에 언제라도 좀 궁금하시다 하시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이나 뭐 주셔도 되고 문자 같은 거 남겨놓으시면 주소만 주시면은 제가 가서 측정해드리니까요. 어차피 저도 뭐 제주도 전역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네,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런 큰 나무들은 염류 수치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정상 수치로 나와요. 0.8 나오고 저게 보통 기술센터 가면은 한 3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기 값이 한 2점 정도 나오고 밑에 저렇게 작은 나무들은 6 넘어가고 같은 포장에서도 저렇게 다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